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 영상은요. 오늘 김명지 대표이사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라이브 방송을 요약한 영상이나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요약본 영상입니다. 오늘 라이브가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너무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카테고리로 정리가 됐고요. 하나씩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윤정한 감독님 재계약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병지 이사가 윤정한 감독님의 강원FC 역사상 최고의 성과는 인정하나 감독님께서 요구한 금액과 강원FC 측에서 요구한 금액 차이가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정한 감독님께서 K리그 최고 연봉을 요구하셨고 강원 측에서는 이정효 감독님, 조성환 감독님 같은 시도민구단 중에서 ACL 진출했던 감독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원이 기업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시멈으로 예산을 쓰고 있고 ACL 진출 등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윤정한 감독님께서 요구한 금액을 들어주게 되면 예산에서 70%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7월에는 예산을 모두 소진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월급을 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2, 3억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양쪽 입장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윤정한 감독님께서 하신 연봉 인상에 관한 요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병지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강원 구단 측에서도 그걸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해서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결론이 났는데 양쪽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강원 측에 그냥 돈 좀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윤정한 감독님께 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감독님도 요구할 만한 일을 요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 들어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됐던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시민구단의 서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정한 감독님이 꼭 다른 구단에 가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돼. 뭔가 감독님을 생각하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라이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하라고는 못하겠네. 아무튼 파이팅!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독님. 자, 2번째 주제는요. 윤정한 감독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새로운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강원FC 새 감독 선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경옥 수석 코치가 결국 강원FC 감독으로 승격을 하셨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예상했던 사실이고 그래서 정경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선수 때부터 저돌적인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축구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석 코치만 8년 정도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 엄청 오래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다져진 노하우를 잘 발휘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말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팬들이 납득할 만한 축구를 해서 강한 원팀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성남 팬분들께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땐 본인이 너무 부족했다고 사과까지 하셨고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오늘부로 강원 동화는 끝났다. 2025년의 동화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경남의 사례를 드셨는데 경남이 엄청 좋은 성적을 내다가 그 다음 시즌에 갑자기 리그 11위를 하면서 강등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이번 시즌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고 그로 인해서 되게 뭐랄까 설레발을 치게 돼서 다음 시즌 결과가 오히려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또 강등권에서 허덕거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 똑같은 걱정을 감독님께서 하고 있으신 걸 보고 안주하지 않는 감독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민혁, 황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지훈련에 가서 선수들의 절박함, 간절함, 절실함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만 있으면은 양민혁, 황문기의 빈자리가 크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낭만파이신 것 같아요. 진짜 낭만적이야.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끼와 재능만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병지 대표이사님이 정경호 코치 감독 내정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셨어요. 만약 이게 진짜 거짓이라면 본인은 축구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K리그 그 코치 최고 연봉으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윤정한 감독님이랑 협상이 결렬되면서 갑작스럽게 감독으로 승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뻔하게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 팬들은 조금 순한 맛이에요. 순둥순둥하고 뭔가 다들 착하셔가지고 다른 팬들이 안 착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순박한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뽀막 같은 거를 안 하실 것 같아. 저희 솔직히 강등권들은 다 한 번씩 뽀막 사태를 겪잖아요. 근데 저희 강등권일 때 뽀막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뽀막을.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은 너무 착하다. 너무 순둥순둥 귀엽다. 그 흔한 뽀막을 한 번도 안 했나? 혹시 했으면 알려주세요. 제 기억엔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팬들이 뭐 뽀막을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감독님은 당당하게 만나서 당당하게 팬들과 대화를 할 거라고 뒤에서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남자. 근데 저희는 애초에 뽀막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뽀막할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호 감독님을 되게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얼마나 좋은 경기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잘 해주실 것 같고 본인 철학이 확실하신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님이랑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냥 여러모로 강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감독님 다음 시즌에도 저희 상위권에 올라가게 잘 부탁드립니다. 배꼽 인사.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양민혁입니다. 김병지 이사님께서 양민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행복한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밝히셨고요. 어려운 선택, 어려운 판단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대를 했다고 해요. 양민혁 선수랑 계약을 하는 거를.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저희가 강등권에 허덕였을 때고 성적에 따라서 뭐 감독 재계약, 연장 등등 뭐 많은 게 걸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민혁 선수의 영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윤정한 감독님이 믿고 수용해 주신 거고 그 믿음에 이제 양민혁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결국 토트넘을 보내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양현준에 이어서 양민혁까지 이제 등번호 47번에 대한 의미가 엄청 커졌잖아요. 진짜
사실 저 같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만약 제가 축구 선수였으면은 47번 못 받을 것 같다고 했을 것 같은데 2025년 강원의 47번은 전지훈련에 갔다 온 후에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 가서 또 47번을 달기를 원하긴 하는데 혹시 그게 불가능하다면 4 더하기 7 해서 11번이라도 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양민혁 선수가 47번을 계속 달았으면 좋겠긴 한데 네, 그럼 너무 의미 있잖아요. 자, 전지훈련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카테고리는 전지훈련입니다. 일단 이번 전지훈련은 1월 달에 티르키예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유럽으로 유일하게 전지훈련을 가는 팀이라고 하는데 계속 유럽을 고집하는 이유가 유럽만큼 다양한 팀들이랑 뛰면서 팀 조직력을 키우기 좋은 나라는 없다라는 이유라고 해요. 실제로 올해 양민혁 선수의 가능성을 엿봤던 경기도 러시아 강팀과 했던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1골 1어시로 이제 딱 실력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 전부 다 같이 간다고 하고요. 김명지 대표님께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데리고 간다라고 라방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 그거 듣고 멘트가 와 뭔가 뭉클 마치 내가 유스 선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선수들을 다 데리고 가면 비용은 당연히 2, 3억 정도 더 들 수 있지만 이제 그 선수들 중에 한두 명만 잘 커도 거기서 돌아오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강원은 유스 키우는 맛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 가치관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 잘 키우자라는 그 신념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또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뛰던 선수들만 뛰면은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그 선수들이 언제까지 그 폼을 유지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세대 교체가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노장 선수들 굉장히 많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뭐 울산이 못한다, 강원이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의 이런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단들도 지금 되게 유스 새로운 선수들 많이 찾아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강원이 앞장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셨을 선수단 계약 현황, 이적 현황 등에 대해서 밝히신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유현 선수 완전 이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연장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준서, 신민하 선수 잘 키우고 기회를 많이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원FC 안데르손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가브리엘 언급하면서 잘한다고 했고 링가드도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링가드 말고 더한 슈퍼스타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대원 선수, 서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에 전역을 하고 김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거의 성사됐다고 해요. 90% 성사됐다고 하고 수원 삼성 김주찬 루머. 저 이거 처음에 보고 김주찬 영입하면 대박인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관심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고요. 데려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김주찬 선수 근데 약간 이강인 선수 닮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님 말고 그 다음에 안산 최한솔 선수 경기를 실제로 보러 갔는데 좀 더 뛰라고 피드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산 강준혁 선수 언급하셨고요. 잘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울산 뛰고 있는 윤일록 선수 좋은 인연이었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웃겨. 강투지 선수 계약 연장했고 윤석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 얘기해볼 거라고 하시네요.
이상원 선수는 연봉 협상 중인데 8, 90% 진행이 되고 있고 잘한 만큼 주겠다는 아메리칸식의 계약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면 이만큼 줄게. 근데 못하면 깎는다. 라는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김동현 선수 내년 6월 이후부터 바이아웃이 결정되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할 수 없는 거액의 이적료가 나오는 경우에는 고민해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익류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 이지호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선수 특징이 잘생겼대요. 찾아보니까 잘생겼네요. 그 다음에 영등포공고 김태환 선수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정경호 감독님 픽이라서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K3 선수가 오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승팀 선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K3 선수. 추측되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자, 이런 거 추측을 잘 못해가지고 신인 8명 계약을 했고 고1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한 초6 선수까지 계약을 하겠어 아주. 자, 마지막으로 향후 강원FC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 및 지자체에 건의를 해서 클럽하우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역시 성적이 나와야지 이런 것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다행이네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MD 상품도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또 얼마나 벌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라커룸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감독님도 오케이 하셨고 김병지 대표님도 오케이 하신 사항이에요. 저는 진짜 다른 팀들 라커룸 유튜브 보면서 강원은 왜 저런 거 안 해주지? 나도 저런 거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라커룸 안에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내심 푸른 파도가 부러웠다고. 그리고 1월 초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적극적인 소통하는 구단도 저희밖에 없을걸요? 이거 진짜 살짝 자부심. 인정? 아무튼 여기까지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님 라이브 방송 요약 정리해본 내용이고요. 제가 진짜 2시간 넘는 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정리해봤는데 좀 유익하신가요? 라이브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라이브로 현재 구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팀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강원 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개운하잖아요.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 뭐라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특히 저는 선수 계약 현황 막 얘기해 주실 때 진짜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러시길래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되게 질서, 시스템, 원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강원이 이번 시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성적만 보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적만이 목표가 아니라 화합, 선수단 발굴 이런 더 중요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구단을 운영해 나가니까 이렇게 지금 강원이 덤으로 좋은 성적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저희 구단 프런트 일 잘하는 것 같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손꼽아서 개막만을 기다리겠어요. 아무튼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근데 싸우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원 화이팅! 빠이빠이!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튀르키예 전지훈련 가는 거 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스케줄이 된다면 튀르키예 가서 선수들 전지훈련하는 것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